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서울 강북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국립대학의 행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운전할 때나 집에서 쉴 때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인생에선 정말 가지각색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저 또한 이혼에 이르기까지 사연을 보내신 분들처럼 힘든 경험을 해야 했고요. 오늘 제가 진짜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열심히 식당 일을 하셔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동네에 자그마한 건물까지 구입하신 부모님의 3남매 중 장녀예요. 남편은 외동으로 자란 사람이라서 그런지 항상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남편한테 끌렸던 것 같아요. 늘 동생들 챙겨주던 게 익숙하니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어디서 만났던 것처럼 편하다고 착각한 거죠. 원래 남들 돌봐주는 걸 좋아했던지라 저는 친구들도 보살펴주기만 했고, 그러다 보니 제 연애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 연애 성사되는 것만 도와줬지 뭐예요. 보다 못한 절친이 그렇게 살지 말라며 저를 결혼정보 회사에까지 자기 돈으로 등록시켜줬었지만 거기서도 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취미겸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하는 일을 관두게 되면 어디 조용한 데에 가서 카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학원에 가게 됐죠. 거기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커피콩을 가는 것도 서툴러서 자꾸 실수를 했고, 저는 그런 남자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계속 도와주고 어쩌다 보니 뒤치다꺼리를 해주었죠. 남편은 그런 제게 반했다며 어렵게 마음을 표현해왔고, 저는 소심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고백을 했을까 싶기도 했죠. 그 사람이 안쓰러운 걸 애정이라고 착각했는지 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지씨, 제가 정말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여자한테 먼저 고백하거나 매달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연지씨를 보면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 보니 제가 연지씨 놓치기 싫은 게 분명해요. 나랑 사귀어 줄래요? 저도 사실 꼭 누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형민씨 말이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도 이 말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거절하는 게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아요.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물러날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뭔가 혼자둘 수 없는 허술한 데가 있어서 자꾸 챙기게 됐어요. 그럼에도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져서 어느새 정을 주게 됐고, 저희 만남은 2달이 아닌 1년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때 끝냈어야 됐는데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인 게 완전 저의 실수였어요. 저와 남편은 동갑이어서 그때 당시 막 30 후반에 접어들었어요. 그럼에도 저와 남편의 결혼은 저희 집보다 남편 집에서 더 반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좋아했다고 해야겠네요. 상견례에서 저희 아빠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연지 나이면 왜 결혼 안 하냐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빨리 보내고 싶어 할 거라고 예상들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지가 동생들 뒤치다꺼리만 하느라 저희도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혼자 즐겁게 살아갔으면 했거든요. 아빠 말에 시아버지는 알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고리타분한 짓 안 할 겁니다. 우리 집에 딸이 없어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살 거예요. 아우, 당신도 참 그게 말처럼 쉬워요? 그리고 그런 말 잘못하면 사탕 발린 말로 들린다고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객관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는 연신 눈동자를 굴리며 저와 친정 식구들을 훑고 있었고 표정도 그리 밝지만은 않았어요. 보아하니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았는데요. 결혼하고 보니 정말 딱 그렇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항상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말을 딱 가로막으면서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아, 당신 그러지 마. 새애기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야. 요즘은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며느리들도 많다고. 그래도 지가 새댁이라고 6개월은 주말마다 찾아온다잖아. 주중에 학교에서 일하느라 피곤한 며느리 집에 데려와 일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정 힘들면 도우미 하러 불러. 당신이 내 연금도 반은 쓰고 큰애 집에서도 용돈 받잖아. 형민이야 집 허리가 작으니 많이 못 주지만 그래도 새애기가 집안 경제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데 그 용돈 좀 못 받는다고 자꾸 집에 불러들이려고 해. 사실 어머니는 남편 월급이 적은 걸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용돈을 조금만 준다고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저더러 집에 와서 일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걸 다 막아주시는 게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저뿐 아니라 먼저 결혼한 형님도 시어머니한테 너무 불려다니지 않게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나 형님한테 딸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용돈도 주시고 잘해주려고 하셨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건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나 형님도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저와 형님을 똑같이 챙겨주셔서인지 저와 형님도 사이가 나쁠 일이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막 1년이 안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평온한 날들은 끝이 났죠. 퇴근을 30분 정도 앞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시아버지는 음식이 잘못 넘어가서 가벼운 흡인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죠. 그런데 전화 속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나다. 네 시아버지 지금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졌어. 뭔가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얼른 좀 와야겠다. 아니 어쩌다가요? 아버님 가벼운 폐렴으로 입원하셨잖아요. 지금 형민이가 의사랑 간호사한테 설명 듣고 있어서 나는 일단 너랑 큰애한테 전화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저와 형님 내외는 시아버지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라 저희는 시아버지 면회를 한 번도 할 수 없었고 시아버지는 이틀 후에 돌아가시게 됐죠. 집안의 기둥이었던 시아버지를 잃고 시댁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저와 남편 역시 며칠간 말을 잃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남편은 그때 친구가 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주 넘게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는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친구한테 다른 사람을 구하라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이상을 쉰 후에 남편은 일자리를 찾으려다 안 되자 자기가 모은 돈에 대출을 좀 받아서 직접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이 연 카페이기는 했지만 웬만한 일은 전부 제 손을 거쳤죠. 남편은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 카페 내부 수리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했어요. 남편이 꼭 중간에 말을 잘못 전해주거나 그저 좋아 보이면 오케이를 했다가 예산이 안 맞아 다시 일을 해야 됐거든요. 제 일도 있는데 남편 카페 일까지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니 여간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어떤 사정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를 불러대는 거였어요. 예, 네 시아버지 전기세랑 수도세 내던 거 내가 해야 된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네가 좀 바꿔줄래? 어머니, 그거 저번에 형님이 해드린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건 뭐니? TV 보는 거. 통신사? 그거 해주고 간 거였어. 지난번에는 큰애가 있으니 이번에는 네가 좀 해다오.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데 정말 살림을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서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이 딱 시어머니를 닮은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와 형님은 돌아가며 시어머니한테 호출당했고 얼마 안 가 두 사람 다 아주 녹초가 되고 말았어요. 형님네는 다시 아주버님이 지방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진짜 형님이 가면 저 혼자 시어머니 수발을 다 해야 될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형님도 제가 걱정스러웠는지 저희가 다 모였을 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안 가면 동서 혼자 남잖아요. 동서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쁜데 이참에 정기적으로 도우미 부르세요. 제가 그건 동서하고 상의해서 돈 드릴게요. 동서도 좋지? 네, 형님. 저도 이제 곧 입시절 다가와서 학교 행정 되게 바쁘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전만큼 챙겨드리기 힘드니 도우미 부르셔서 도움받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눈을 세모로 뜨며 이랬어요. 아주 이참에 시댁 발길 끊어보겠다 이거냐? 하여간에 어떻게 하면 시댁에 안 오나 그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아우 어머니, 동서가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못 오고 동서도 바빠지니까 그렇죠. 그네 너는 그래서 지방 내려가면 아예 나 안 보고 살 거냐? 그래? 형준이 너 말해봐. 그러기로 한 거야? 아니 엄마. 진짜 엄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 한 말이지. 그리고 엄마가 이 사람도 그렇고 재수씨도 너무 불러대긴 했잖아. 집사람도 재수씨도 아버지 대신 해줄 수는 없어. 이런 거 가지고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버님은 아주 딱 부러지게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러지를 못하고 눈치만 보며 눈동자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니들 지방에 갔다고 우리 집 안 오는 거 싫다. 명절에 오는 거 당연하고 매주 주말에 오는 게 힘들면 2주에 한 번은 와야지. 그래야 며느리 도리하는 거지. 안 그래도 돌아가신 그 양반 물러터져서 나처럼 며느리한테 시애미 대접 못 받아본 사람도 없잖아. 내 친구들 다 우리 남편 너무한다고 그랬어. 나 지금이라도 니들한테 대접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큰애 너도 그런 줄 알고 2주에 한 번이라도 와. 시어머니는 억지에 아주버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무리예요 엄마. 2주 금방 지나가는데 기차를 타도 그렇고 자동차 기름값만 해도 어디야. 우리도 애들 크는데 돈 모아야지. 제가 한 달에 한 번 올 수 있으면 올게요. 더는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마요. 그렇게 형님네 일은 잘 처리가 됐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단속까지 당하게 생겼고요. 내가 너 학교 진짜 바쁜지 알아볼 거다. 큰애가 저렇게 기아 빠졌다고 너까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어?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섭섭한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형민 씨는 어머니 앞에서 내 편 한 번을 안 들어줘. 아주버니 봐. 자기가 책임지고 형님 싫은 소리 안 듣게 해주시잖아. 할 말 있으면 연주 네가 하지 그랬어. 나는 네가 알아서 할 줄 알았지. 여태껏 다 네가 알아서 했지. 내가 언제 끼어든 적 있어? 아니 너도 생각 있고 입 있는데 왜 나한테 기대려고 해. 정말이지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너무 똑같아서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은 뭐든 제가 알아서 하길 바랬고 거기에 더해 자기 일까지 다 해주기를 바란다는 게 너무 훤히 들여다 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도우미를 안 쓰겠다 선언했고 얼마 안 가서 형님네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어머니는 전보다 더 자주 저를 찾게 됐고요. 예, 나한테 이거 무슨 사이트 쿠폰이라고 왔는데 오늘까지 쓰라고 하네. 이것 좀 와서 해봐라. 어머니, 웬만한 건 무시하세요. 어떤 건 얼마 할인도 안 해요. 아니야, 이거 우리 자주 시키는 데서 온 건데 오늘까지래.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해봐. 안 그래도 시킬 것도 있어. 어머니, 그럼 제가 이따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할게요. 어머니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냥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해. 네가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아서 뭐 하려고. 내 거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나 그런 건 싫다. 매번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시댁에 가야 했고 한번 가면 부엌부터 거실의 방까지 엉망이 아닌 곳이 없어서 전부 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꼭 뭐라고 하더군요. 너 안 그래 보이는데 엄청 너 챙기는 스타일이다. 할 말 다 하고 말이야. 혼자 된 시애미가 부르면 한 번도 그냥 네 하고 오는 적이 없어. 그리고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청소한 데 보면 먼지 그대로 있는 데도 많고 그러면서 일하다 말고 뭐 막 먹더라 너. 너는 그렇게 챙겨 먹고 집에 가서 형민이 밥은 챙기니? 힘들다고 그냥 퍼져 살 때가 더 많지? 안 봐도 그림 그려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일일이 따지면 저만 피곤해서 그냥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오려고 했어요. 예, 우리 내일 전 부칠 거다. 그러니까 전거리 사서 와라. 전을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전을 무슨 일 있어야만 먹니?
나 원래 날 추워지면 이맘때 전부 처먹고 그랬어. 내가 한 건 아니고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다 하긴 했지만. 아무튼 많이 해놓고 이웃한테도 주고 큰애한테도 보낼 거니까 내가 말하는 재료들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사와야 된다. 저는 제사도 명절도 아닌데 무슨 연례 행사처럼 전을 부치고 남들한테까지 나눠준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님이 해주셨는지 몰라도 저는 내일 진짜 바쁜 날이라 오기 힘들어요. 요즘 전도 냉동식품 잘 나오거든요. 제가 종류별로 사드릴게요. 나는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거 산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사는 거는 못 믿지. 아무튼 내가 너한테 재료 문자로 보낼 테니까 모자라지 않게 사와야 돼. 시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몰랐던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들은 저를 질리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어쩔 때는 이런 시어머니와 한평생을 사신 시아버지가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런 어리광에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어쩌면 시어머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저와 형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건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자기 힘들었다는 말들을 늘여놓으며 저한테 위로받으려고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힘들어 쓰러져 잠들거나 말거나 TV를 보며 킥킥대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보다 참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민씨, 내가 어머님 댁 다녀오는 날은 형민씨가 집안일 좀 해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일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는 남편의 대답이 진짜 대박이더군요. 아니, 우리 엄마가 몇 번이나 불렀다고 벌써 그런 말을 해. 그게 힘들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고 살아. 나는 하루 종일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 먹고 마시고 난 거 치우고 뒤치다거리 하는 기분이라 짜증나는데 집에 와서도 하라고? 싫어. 정말 제 사정 하나 봐주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데 열받더군요.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카페 일 혼자 해결 못하는 거 있어도 나한테 말하지 마. 나도 언제까지 당신 뒤치다거리 할 수는 없잖아. 당신도 손님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 짜증난다며. 나라고 안 그렇겠어? 그리고 카페는 당신이 하겠다고 한 거고 우리 밥 먹고 살 일인데 그런 마인드 가지고 하면 장사가 과연 될까? 저는 그렇게 말한 후 정말 남편이 카페 일로 무슨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틀이 멀다 하고 카페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 저의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수도요금 잘못 나온 것까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게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냉랭하게 굴었더니 남편은 그제야 눈치를 보더군요. 저기 그러면 내가 엄마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볼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당연한 걸 되게 봐주는 것처럼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는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한테 오는 연락을 남편한테 전달했고 남편이 저 대신 시어머니한테 갔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연지야, 우리 엄마네 들어가자. 그게 좋겠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불편해. 너도 그게 싫은 거잖아. 뭐라고? 어머님 댁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그럼 이 집은 어쩌고? 아직 전세 기간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집 뺀다고 하면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뭐 그냥 비워두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엄마하고 살면 다 해결되는 일이라서 그래.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얼마나 외롭겠어? 형민씨, 그 집이 우리 집보다는 크겠지만 우리랑 어머니 같이 살기에 큰 집도 아니야. 방도 2개밖에 없잖아. 우리 하나 쓰고 엄마 하나 쓰면 되잖아. 나는 연지 너가 나한테 하는 거 보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잘할 거라고 믿어서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 물론 잘하고 싶어. 잘할 거고. 근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갑자기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 게 말이 돼? 저와 남편은 밤새 이야기를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그 시어머니와 살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당신은 아들이니까 모르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님 진짜 힘든 분이셔. 그런 분하고 갑자기 살자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야, 너 너무한다. 결혼하고 1년이면 이제 가족으로 느낄 때도 됐잖아. 어떻게 그렇게 선을 그냐? 너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는 남편에 저는 배신감도 느꼈고 그동안 2 사람한테
내가 한 건 뭔가 싶어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그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계속 집안일만 하면서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말다툼을 하고 며칠 동안 냉전 중이었고, 남편은 제가 말을 안 하자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카페에 분명 자기가 해결 못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말 못하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어요. 제가 해줘도 고마움도 모르고 오히려 저더러 냉정하다고 하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편은 카페에서 일하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겠다며 저더러 부동산에 가서 같이 알아보자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 동네면 저희와 같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 아파트랑 되도록 가까운 데 얻을 생각이야. 어머니, 저희 동네 아파트가 꽤 값이 나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너는 시험이 이사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탤 생각이었니? 모자라는 거 당연히 큰애랑 네가 해줘야지. 내가 지금 사는 집을 고집하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그 집 팔면 꽤 돈 받겠더라. 그러니까 니네가 부담될 일은 없을 거야. 기껏해야 1, 2천 보태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니 앞장서라. 부동산에서 좀 알아보자. 저는 시어머니 고집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가며 형님한테 이 일에 대해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은 조금만 기다려보라며 아주버님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문자를 했죠. 저는 부동산에서 열심히 아파트를 보는 시어머니한테 적당히 장단을 맞춰주며 그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하루 자고 간다며 아예 거실에 자리를 잡고 매트까지 깔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밤늦게 집에 온 남편은 자기 엄마가 있는 걸 보더니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딱 초등학생 같더군요. 저는 이 남자가 평생 철이 안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 핸드폰으로 아주버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잘못했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끊은 후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잘 지내고 있지? 밤늦게 웬일이야? 아니 그럼 내가 이사하는데 돈 안 줄 거야? 나는 거기 혼자 지내는 게 쓸쓸해서 그렇지. 알았다. 관두면 되잖니?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지막에 역정을 내고 전화를 탁 끊은 시어머니는 바로 저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네가 말 이상하게 해서 내가 아들한테 이런 수모나 당하고 말이야. 너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뭐라고 했길래 큰애가 나한테 무슨 이사냐며 너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 저는 그냥 문자로 형님한테 어머니가 이사하시겠다고 저희 동네에 집 보러 오셨다. 모자라는 건 저랑 형님네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만 보냈어요. 제가 그 문자 보여드려요? 제가 문자를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했죠. 하지만 그게 더 분하고 열이 받았는지 괜히 저를 탓하더라고요. 하여간 일이 다 끝나고 말해도 될걸. 뭘 그리 빨리 말하느라 이 사단을 만들어. 나 불편해서 못 있겠어. 집에 가야겠으니까 네가 나 집에까지 데려다 줘. 라더니 먼저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도 눈초리가 왜 그걸 형네한테 벌써 말했냐고 책망하는 것 같았어요. 형민 씨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와. 나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네가 갔다 와.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 안 해? 형민 씨만 힘들어. 나는 내일 새벽부터 나가야 돼. 형민 씨는 오후에 나가잖아. 그리고 형민 씨 돈 못 벌어서 내가 요즘 생활비 다 되는 거 알지? 형민 씨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하는 모시고 싶어하는 어머니 발에다 드리라는 건데 왜 나한테 밀어. 갔다 와. 평소 같으면 남편이 툴툴댈 때마다 제가 다 맞춰줬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제가 세게 나오니까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어쩔 수 없이 차키를 챙겨서 나가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만류로 이사를 포기했고 저는 남편과 냉정 상태로 한 달 정도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친정아빠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성대 쪽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크기도 아주 작고 나쁘지 않아 병원에서 수술만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3남매 중 저희 집이 병원에서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하루 먼저 올라오시는 아빠 보고
저희 집에 와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온 남편한테 아빠가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병원에 갈 거라고 하자 남편은 표정이 험악해지더군요. 아니, 갑자기 우리 집에서 왜? 처남이나 처자네 집으로 가도 되잖아. 나한테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해?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야? 싫어. 안 그래도 카페에 일하고 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장인어른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라고? 그게 말이 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나가야 되잖아. 고작 하루인데 그것도 못해? 우리 아빠가 형민 씨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막말로 어머니는 아무 때나 우리 집 오셔서 밤늦게까지 뭉개고 가도 형민 씨 아무 말 안 하잖아. 느닷없이 주무시고 간다고 해도 나한테 얼른 자리 펴라고 하고 아주 우리 침대까지 내주려고 하면서 우리 아빠한테는 왜 그래? 이건 경우가 다르지. 우리 엄마랑 장인어른이랑 같냐? 엄마야 그럴 수 있지만 장인어른은 한치 건너고. 너도 그래.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가 더 가깝지 장인어른이 가까워? 지금 이게 가깝고 말고 문제야? 아프고 힘드신 분 하루 머물다 가시겠다는데 그걸 왜 안 된다고 해? 그리고 뭐? 한치 건너? 나랑 어머니가 더 가까워? 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지는 엄마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다. 엄마 이 동네로 이사 오는 것도 싫다. 그래서 형한테 꼰지르기까지 했으면서. 저는 철없는 발상을 하는 남편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아빠한테 제일 비싼 호텔을 잡아드리고 하루 동안 그 호텔에서 아빠랑 같이 지내다 왔네요. 아빠가 수술하시고 무사히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저는 남편과 골만 더 깊어졌지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친정 아버지 수술하시고 많이 힘들겠다. 근데 어머니까지 그 근처로 곧 이사가니 쉬지도 못하겠네. 어머니 이사 전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 네? 이사라뇨? 어머니가 이사하세요? 금시초문이라 제가 모르니 형님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서방님이 얘기 안 했어? 나는 동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서방님이 자기가 모자라는 거 보탠다고 카페 담보로 대출받았대. 그래서 어머니 이사하신다고 자랑하느라 전화하셨다던데? 저는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남편은 가게 운영을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그동안에도 적자인 달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사업자라고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니 그것도 저 몰래 시어머니 아파트 사는 거 보태느라 말이죠. 저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집에 온 후에 저는 심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동네로 이사하신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 바보 만들 거야? 아, 그건 또 어디서 들었대? 형수야? 진짜 형수도 못 말린다. 못 말리는 건 형민 씨야. 네가 못 말린다고. 아니 그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대출 뭐 3천밖에 안 받았는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3천밖에? 3천은 어디 땅 파면 나와? 그렇게 적은 돈이면 왜 네 수중에는 그 3천도 없는데? 근데 이건 네가 반대해서 생긴 일이기도 하지. 나만 반대한 거 아니야. 아주버님도 형님도 반대했지. 그래. 그래서 나라도 엄마 여기 오고 싶다는 그 말 들어주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형민 씨는 진짜 형민 씨 편한 대로만 생각한다. 여태까지 내 생각해줘 본 적은 있어? 형민 씨는 나랑 잘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나랑 결혼했나 봐. 나도 네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너랑 결혼 따위는 생각도 안 했을 거야. 뭐? 넌 대체 결혼을 뭘로 생각한 거야? 여자가 니네 집에 효도하는 도구쯤으로 아는 거야? 네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 당연히 우리 집 생각해야지. 어디서 되도 않게 지네 아버지나 모셔오려고 하고? 지금 말 다 했어? 되도 않게? 왜 넌 니네 엄마한테 잘하라면서 우리 아빠는 그런 식으로 말해? 그렇게 저희는 대판 싸웠고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와서 회사로 갔어요. 남편과 한시라도 빨리 떨어지고 싶었죠. 그런데 그날 낮에 학교로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사람들 다 듣는 데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이사 좀 간다고 형민이한테 뭐라고 했다며? 네가 그러고도 이 집 며느리야? 아주 나이도 많은 거 우리 아들이 구제해줬더니만 지가 되게 잘난 줄 아나 봐. 어머니야말로 그 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도 없던 아들 제가 구제해줬으면 감사하셔야죠.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뭔데 우리 형민을 모욕해? 어머니, 그렇게 아들 생각하시면서 아들이 대출받게 해요? 형민 씨 카페 잘 되지도 않아요. 그 이자 다 어쩌려고요? 그건 네가 내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그 이자 못 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지른 건데 제가 그 이자를 어떻게 내요? 저는 안 내요. 네가 아무리 말로 그래봤자야. 결국 내 아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안 내고 배기겠어? 형민이가 그러더라. 네 성격이 남 어려운 거 못 봐서 결국 네가 다 할 거라고. 아, 예. 지금까지 그래서 저를 호구로 알았나 보네요. 저는 그 호구 이제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오자마자 남편 짐을 싸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다 놓고 경비원에게는 금방 찾아갈 거라고 말해놓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남편은 문자에 전화에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네가 내 짐을 내나?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금방 알아들었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뭐라고? 미친 거지? 생뚱맞게 뭔 이혼이야. 그럼 내가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이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최영민, 너 나 아주 호구로 알았더라? 뭐 내가 불쌍한 사람 가만히 못 둬서 결국에는 내가 다 한다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말을 해? 너 두고 봐. 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너 이혼 소송이 얼마나 길고 힘든 줄 알아? 너 그거 끝까지 못하고 포기할 거야. 내가 불쌍해서라도. 아니, 나 이제 너 개미 눈물만큼도 안 불쌍해. 그러니까 네가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든 상관 안 하고 살 거야. 네가 아주버님 찾아가서 싹싹 빌던지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경제적 부담을 다 지고 있었던 것과 집을 마련할 때도 거의 제 돈으로 한 것,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시어머니 집 사는데 보태고 저한테 이자를 갚게 하려고 했던 걸 일일이 전부 사유로 적어 넣었죠.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고 저랑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제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용돈을 보내라더군요. 제가 왜요? 어머니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너 아직 이혼 소송 중인 거지? 이혼한 거 아니잖아. 그럼 여전히 며느리니까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됐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이렇게 전화해서 용돈 내놓으라고 한 것까지 사유에 집어넣고 나중에 돈 다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남편도 저한테 시어머니 용돈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모자였어요. 저는 둘이 하는 말을 철저히 무시했고 7개월간의 이혼 소송 끝에 제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돈을 줘야 하니 그제야 급해진 모양이더라고요. 나 지금 그럴 돈 없는데 이거 취소 좀 해줘. 연진이가 안 받겠다고 하면 되잖아. 응? 좀 봐주라. 싫은데? 너 니네 엄마 아파트 사는 거 돈 보탠다고 3천만 원 대출은 턱턱 받으면서 나한테 돈 줄 거 생각하니 아까워? 나는 10원도 안 깎아줄 거고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남편은 지 형한테 싹싹 빌어서 돈을 빌려 저한테 위자료를 줬고 저는 그걸로 시댁과 연락을 싹 끊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한테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랑 엮이지 않으려면 그래야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일하는 학교에도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형민이한테 숙이고 들어오면 없던 일로 해주마. 네가 그 나이에 이혼하면 어디서 누굴 만나겠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나 하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네가 그저 오기만 하면 모르는 척 해줄 테니 그렇게 해라. 아줌마, 뭔가 되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이혼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왜 숙이고 들어가요? 법원에서도 아줌마랑 그 인간 잘못했다고 내 편 들어준 거 잊었어요? 저는 두 사람하고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둘이서 어디 잘 살아보시죠. 제가 사람 많은 데에서 큰 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도 창피했는지 도망치듯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얼마 전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이 결국 카페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봐주지 않으면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혼자서 어설프게 하다가 다 말아먹었나 보더군요. 그리고 다시 친구한테 사정해서 친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앞으로 아무도 못 만날 거라고 시어머니가 악담을 했던 저는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다른 처지가 된 저와 전 남편을 비교해보며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